렉처 노트 1에서는 자이누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산업혁명 4.0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기술이 있는데, 첫째는 IoT, 둘째는 머신러닝, 세 번째는 빅데이터, 네 번째는 블록체인이 있죠. 이 인베디드 수업에서는 IoT와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IoT 아키텍처를 보면 세 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레이어에는 센서와 액추에이터가 있고요. 두 번째 레이어에는 네트워크, 우리가 인터넷이죠. 네트워킹이 있고, 세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 세 번째 레이어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죠.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에서 센서가 수집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두 번째 레이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 번째 레이어인 클라우드 컴퓨팅의 데이터 센터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집된 광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그것을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때 액추에이터에게 커맨드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에서 커맨드가 내려가면 그것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레이어 1에 있는 액추에이터에 전달이 되고, 그 액추에이터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액추에이터는 가령 불이 나면 뭐 불을 끄는 작업을 한다든지, 또는 습도가 높으면 물을 뿌려준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IoT 아키텍처에 세 개의 레이어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레이어, 센서와 액추에이터가 있는 그 레이어에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구성하는 디바이스를 우리가 보통 엣지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라즈버리 파이라든지, 또는 아두리노, 또는 그것보다 좀 더 파워풀한 인텔 칩이나 또는 AMD 칩을 이용한 좀 더 파워풀한 어떤 플랫폼, 엣지 플랫폼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는 리얼타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베디드 시스템 하면 그런 조그만 디바이스고, 그 디바이스 안에 리얼타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리얼타임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을 짜서 그 인베디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올려놓고, 그리고 전체적인 엣지 디바이스가 레이어 1에서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관리하고,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얼타임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리눅스가 가장 많이 쓰이죠. 리눅스를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우기에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의 미니어처, 조금 작은 버전으로 자이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이누 시스템을 먼저 공부를 하고, 거기에 연관된 리눅스를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수업 자료, 특히 자이누와 관련된 수업 자료는 포드 대학의 프로페서 다글라스 코마라는 분이 사용하시는 그런 자료입니다. 실제로 이 자료들은 카피라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 자료들이 다글라스 코마 교수님의 허락 없이는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특별하게 그 다글라스 코마 교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이 자료를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이 자료가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반드시 그 카피라이트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글라스 코마 교수님은 자이누를 직접 개발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자이누 커뮤니티가 있어서 이 자이누를 여러 플랫폼에 포팅을 하고, 또 익스텐션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더 나아가 발전하는 그런 자이누를 지금 만드는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퍼듀 대학의 CS503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그런 수업을 직접 다글라스 코마 교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고요. 컴퓨터 사이언스 디파트먼트 퍼듀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카피라이트가 있죠. 그 카피라이트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임베디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개념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컴퓨터를 들여다보시면 그 안에 여러 가지 하드웨어 디바이스가 있죠. CPU, 중앙처리 장치죠. 실제로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그런 디바이스입니다. 뭐 인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든지 또는 ARM 또는 MIP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들이 바로 CPU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의 프로그램,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하이 레벨 랭귀지, 뭐 C나 C++, Java, 뭐 파이썬 이런 것으로 짜서 컴파일을 한 다음에 그것을 실행시키면 그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을 갖다가 실제로 실행시켜주는 디바이스가 바로 CPU입니다. 캐릭터 디바이스, 여러분이 키보드나 또는 마우스 또는 라인 프린터 또는 스피커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시리얼 포트나 그죠? 뭐 USB나 이런 곳에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디스크를 연결하는 블락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디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 안에는 광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블락 디바이스가 있죠. 그래서 이 블락 디바이스는 여러분이 한 캐릭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1024의 블락을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가 있고요. 이 메모리는 물론 저장 장치인데 여러분의 그 executable 파일, 실행 가능한 파일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갖다가 템포러리 저장하는 그 저장 장치예요. 그래서 실제로 CPU가 메모리에 있는 executable 파일, 실행 가능한 파일을 갖다가 가져와서 그것을 execution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메모리 디바이스입니다. 파워를 끄면 모든 데이터는 사라져요. 메모리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그렇지만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는 사라지지 않죠. 이게 퍼머넌트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커넥션을 가능하게 하는 랜 카드 또는 우리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그러죠. NIC라고 그러죠. 그래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에 연결돼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와이파이가 될 수도 있고 유선이 될 수도 있고 무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와이파이가 무선이고 그다음에 뭐 인터넷 케이블로 연결이 된다면 무선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디바이스들 안에는 이 디바이스들을 갖다가 컨트롤하는 컨트롤 레지스터들이 있어요. 가령 커맨드 레지스터, 커맨드를 내려서 가령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리드를 하고 싶다, 라이트를 하고 싶다. 어떤 블락에다 이 데이터를 써라 또는 어떤 블락을 읽어라 라는 그런 커맨드를 내릴 수 있는 레지스터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수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스테이트 레지스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령 우리가 이 디스크를 갖다가 컨트롤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짠다 그러면 그런 커맨드 레지스터 또는 스테이트 레지스터를 갖다가 프로그램함으로써 이 디스크를 갖다가 여러분이 운영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니카드도 마찬가지죠. 이 안에 메시지가 들어오면 그 메시지를 템포러리 저장하는 버퍼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버퍼에 있는 내용을 메시지를 갖다가 그 메시지를 기다리는 프로그램에게 전달을 할 수도 있고 또 프로그램이 어떤 메시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도 커맨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메시지를 지금 받은 메시지를 리시브해라 또는 지금 메모리에 있는 메시지를 샌드해라 라는 그런 커맨드 레지스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레지스터가 있어서 그 레지스터가 지금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다 보냈는지 또는 지금 데이터를 받았는데 그 데이터 받은 것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타내는 스테이트 레지스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디바이스가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와 컨트롤 레지스터 그리고 템포러리 버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디바이스 드라이버예요. 그래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굉장히 디바이스와 가깝게 그 디바이스의 모든 하드웨어 캐릭터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하드웨어 스펙에 따라서 컨트롤하는 그런 가깝게 컨트롤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디바이스 드라이버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은 이 하드웨어를 갖다가 직접 만든 하드웨어 회사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보통 만들어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짜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디바이스들을 갖다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령 애플리케이션에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스토리지 디바이스, 즉 디스크에다가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이 어떻습니까? 가령 우리가 이 중간에 있는 레이어가 없다고 하면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짜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들이 디스크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 디스크를 관리하는 그런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자기 스스로 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한다든지 읽는다든지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랜카드, 내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 send 메시지라는 그런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갖다가 랜카드, 니카드에다가 짜서 그것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send 또는 receive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디바이스 드라이브를 모든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가 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예, 조금만 에러가 있어도 시스템이 크래시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 레이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중간 레이어를 만들어서 좀 더 애브스트랙트한 그런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만일에 제공을 한다면,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는 직접 이 디바이스들을 갖다가 컨트롤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짤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제공하는 AP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디바이스에게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그래서 가령 아까처럼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디스크에다가 저장하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이 C 라이브러리가 있죠. 그래서 C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그런 펑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특히 C 라이브러리에서는 가령 파일을 오픈한다든지 또는 파일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쓴다든지 읽는다든지 파일을 크로스한다든지 또는 사킷을 열어서 사킷에 커넥션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 다른 멀리 있는 리모트 머신과 커넥션을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커넥션을 이룬 다음에 메시지를 샌드하고 리시브하고 그다음에 그 커넥션을 크로스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없이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제공하는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직접 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우리가 보통 시스템 프로그래머라고 그러죠.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시스템 프로그래머. 그래서 시스템 프로그래머는 이 디바이스들을 갖다가 직접 컨트롤하는 그런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에 어떤 API를 제공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연구를 해서,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가 쉽게 이 디바이스들을 액세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시스템 프로그래머들이 굉장히 프로그램을 잘 짜는 그런 사람들이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직접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제공하는 API를 사용해서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를 갖다가 직접 컨트롤하는 그런 프로그램,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굉장히 복잡하고 웬만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갖다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오퍼레이팅 시스템 안에다 집어넣고, 그죠? 그런 다음에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아니라 좀 더 애브스트랙트한 레이어에서의 펑션을 갖다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스크에 어떤 블락,
그죠? 그러니까 뭐 실린더 넘버에 어떤 실린더 넘버에 어떤 블랑 넘버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파일에 대한 파일의 컨셉을 이용해서 어떤 파일을 크리에이션하고 그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쓰고 읽고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파일이라는 것은 이 디바이스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바이스 드라이버 위에 파일 시스템이라는 그런 애브스트랙션을 만들어서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가 그 파일이라는 그 컨셉, 애브스트랙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그죠? 메모리 매니지먼트도 마찬가지죠. 우리 메모리가 메모리를 갖다가 잘게 나눠서 가령 1024바이트로 이렇게 묶어서 메모리 리존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어떤 메모리가 필요할 때마다 애플리케이션에게 그 메모리를 줄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멜록 또는 프리 이런 시스템 콜을 사용하죠. 멜록 하면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블록을 갖다가 제공을 해서 그 메모리에다가 여러분이 데이터를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 메모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메모리 매니지먼트에서 그런 API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멜록이나 또는 프리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멜록이나 프리라는 시스템 콜이 들어오면 이 메모리 매니저가 그 메모리 안에 있는 프리 블록을 그죠?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랜 카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메시지를 데이터를 샌드 또는 리시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애플리케이션을 그냥 샌드 리시브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네트워킹 레이어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니카드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샌다든지 리시브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저 디바이스를 갖다가 직접 매니플레이션하는 디바이스를 컨트롤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있고요. 그 위에 API를 제공하는 레이어가 있어요. 그렇죠? API라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보통 이것을 시스템 컬이라고도 하고 그냥 펑션이에요. 펑션. 그렇죠? 그래서 그 펑션을 제공하는 레이어를 애플리케이션에게 제공하는데 그것을 보통 우리가 C 라이브러리라고 하죠. 그래서 C 라이브러리 안에는 가령 파일을 오픈해서 리드 라이트 크로스 할 수 있는 그런 펑션을 제공해서 데이터를 갖다 디스크에 쓸 수 있도록 또는 멜록이나 프리를 사용해서 메모리 블록을 갖다가 그죠? 메모리에 있는 블록을 갖다가 애플리케이션에도 제공할 수 있고 또는 샌드 또는 리시브 메시지를 해서 이 랜 카드를 이용해서 네트워킹 그죠?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가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뉴머리컬 애널리시스를 잘하는 사람들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펑션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것을 우리가 매스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인이나 코사인 펑션을 갖다 직접 임플리멘테이션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데 그것을 다 만들어 놔서 그것을 그냥 불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 짤 때 우리가 C 라이브러리를 include 하죠. 그죠? shop include 가령 standard.io.h, shop include file.h 이런 것을 include 하죠. 그럼 그렇게 include 하면 이 라이브러리가 그죠? 직접 여러분이 마치 짠 것처럼 여러분의 프로그램 안에 인티그레이션이 돼요. 여러분이 sin, cosine, 그러니까 include, shop include math.h 하면 sine이나 cosine이라는 펑션이 여러분이 마치 쓴 것처럼 include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include 된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갖다가 컴파일 할 때 math 라이브러리하고 그다음에 C 라이브러리가 함께 여러분의 프로그램으로 인티그레이션이 돼서 executable 파일, 즉 실행 가능한 파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실제로 이 디바이스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를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 콜, 어떤 펑션들을 제공하고 있는지만 알면 되죠. 근데 그것이 보통 C 라이브러리 안에 다 있고요. 가령 C++나 또는 Java 또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import 패키지 하면 그 패키지 안에 라이브러리가 다 따라 들어와요. 자, 가령 import numpy, 그죠? 파이썬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numpy라는 라이브러리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넘피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여러분이 그냥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은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또는 C 라이브러리 또는 매스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그런 애브스트랙트한 그런 펑션을 갖다 사용하면 되고요. 실제로적으로 아주 복잡한 그런 컴퓨테이션, 실제로 디바이스를 컨트롤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잡한 하드웨어를 갖다가 다 숨기게 되죠. 애플리케이션은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애브스트랙트한 API를 제공함으로써 그 API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간단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리소스를 갖다 매니지하고 그 다음에 그 로우 레벨의 하드웨어 디테일을 갖다 다 숨기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어떤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AP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느냐만 여러분이 알게 되면 쉽게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리얼타임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밑으로는 하드웨어 디바이스들을 갖다가 매니지하죠.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위로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API를 제공해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C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한다고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는 디바이스를 직접 컨트롤하고 매니지하는 그런 프로그램 짤 필요가 없어요. 리얼타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제공하는 어떤 애브스트랙트한 그런 시스템 콜 또는 펑션 콜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시스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가령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는 디스크를 갖다가 이용할 때 파일 시스템이라는 애브스트랙션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랜 카드를 이용할 때는 사킷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애브스트랙션을 이용해서 랜 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는 프리 또는 멜록 프리라는 그런 펑션 콜을 이용해서 메모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세서는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CPU가 굉장히 성능이 좋기 때문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프로세스를 동시다발적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프로세스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애브스트랙트를 CPU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C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시스템 서비스를 받을 때는 C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펑션을 갖다가 콜하면 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또는 시스템 콜 그죠?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스템 콜을 이용해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제공하는 그 애브스트랙트한 시스템 서비스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짠 그런 펑션 서브루틴이라고도 하고 펑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메인 펑션이 있고 그 메인 펑션이 맨 처음 시작하는 펑션이죠. 그래서 그 메인 펑션이 여러분이 짠 다른 펑션들을 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C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API 즉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제공하는 펑션을 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C 라이브러리가 조금 일반적인 여러분이 짠 그 펑션 콜하고는 다른 그런 인스트럭션, 커맨드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메모리 스페이스를 보면 여러분이 프로그램이 런을 하는 유저 스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커널 프로그램이 런을 하는 커널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C 라이브러리의 그 시스템 콜 또는 펑션 콜은 실제로 스페셜 인스트럭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뭐 시스템 콜이라든지 트랩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인터럽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해서 펑션 콜을 하게 되고요. 이랬을 때 그 CPU의 모드가 있는데
이게 유저 모드하고 커널 모드가 있는데 이 커널 모드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커널 스페이스에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펑션을 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렉처 노트 2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C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제공하는 애브스트랙트한 AP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또는 시스템 컬을 이용해서 시스템 서비스를 받는다. 그죠? 다시 얘기하면 파일에 그죠? 어떤 디스크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한다든지 또는 메시지를 샌드하고 리시브한다든지 또는 메모리 어떤 블록을 갖다 사용한다든지 또는 어떤 프로세스를 크리에이션하고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갖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실행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디바이스를 이용해야만 하는 그런 서비스들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제공하는 애브스트랙트한 API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P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거는 오픈, 리드, 라이트, 크로스 패러다임이에요. 가령 여러분이 블록 디바이스가 있어요. 디스크가 있어요. 여러분이 디스크에 어떤 데이터를 쓰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가령 현재 실린더가 디스크에는 실린더가 있고 그죠? 플레이트가 있죠. 그 플레이트에 실린더가 있고 그 실린더 안에 블록 넘버가 있는데 가령 실린더 넘버 3번에 블록 넘버 4에다가 256바이트를 써라. 이런 프로그램 여러분이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좀 더 애브스트랙트하게 파일을 열어서 파일 F1을 연 다음에 그 F1에다가 데이터를 256바이트 데이터를 쓰고 그런 다음에 라이트를 해라. 그죠?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을 리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파일을 갖다가 오픈하고 리드하고 라이트하고 그 다음에 파일이 다 사용됐을 때는 크로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블록 디바이스를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패러다임을 사용하냐 하면 C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오픈 파일 또는 create 파일 그 다음에 write data to file 또는 read data file 그 다음에 close 이런 abstraction을 사용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read, write, open, close 그렇죠? 이런 API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이라는 그런 abstraction을 사용해서 그 밑에 있는 디바이스들을 갖다가 가령 디스크를 사용하게 돼요. 그렇죠? 또는 우리가 TTY 즉 키보드나 또는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또 사용할 수가 있죠. 그때 어떻게 사용하냐면 가령 키보드를 나타내는 디바이스를 오픈해라.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것을 리드해라. 그렇죠? 네, 그러면 키보드에서 리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타이프를 키보드에서 어떤 캐릭터 뭐 헬로 월드를 친 다음에 리턴하게 되면 그 값이 TTY 그죠? 터미널 디바이스에서 읽히게 되죠. 그러니까 오픈 TTY라는 디바이스를 오픈한 다음에 리드해라. 그러면 데이터를 리드하게 돼요. 물론 TTY 디바이스에다 라이트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또는 헬로 월드라는 것을 디스플레이 하고 싶다. 그죠? 디스플레이에다가 쓰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오픈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은 스탠다드 IO 디바이스죠. 스탠다드 아웃풋이라는 디바이스에다가 그것을 쓰게 돼요. 헬로 월드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프린트 F 스탠다드 아웃 그 다음에 헬로 월드 하면 그 헬로 월드라는 캐릭터가 디스플레이에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를 오픈하고 라이트하게 되죠. 뭐 디스플레이에다가 리드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여기서는 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스탠다드 인풋, 스탠다드 아웃풋, 스탠다드 에러라는 어떤 디바이스들을 갖다가 오픈하고 리드하고 라이트하고 클로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디바이스들은 그 블록 디바이스나 또는 캐릭터 디바이스들은 오픈 디바이스, 리드 라이트, 그 다음에 클로즈라는 그런 패러다임에 아주 잘 적합하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제공하는 API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패러다임은 디바이스 오픈, 그 다음에 라이트, 리드, 그 다음에 크로스. 오픈, 리드, 라이트, 크로스 패러다임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가령 랜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죠? 이 랜 카드는 그 위에 TCP/IP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TC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TCP 사킷을 열어서 그 사킷과 또 리모트에 있는 사킷을 서로 커넥션을 이루어야 돼요. 그 다음에 커넥션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죠. 이제 이것은 우리가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배운 오픈, 리드, 라이트, 클로즈 패러다임하고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다른 패러다임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킷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죠. API죠. 그래서 사킷 프로그램은 우선 사킷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킷이라는 것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포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TCP/IP를 이용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다 그러면 TCP 사킷을 열어요. 양쪽. 그죠? 호스트하고 리모트 호스트에 사킷을 연 다음에, 그 다음에 한쪽은 사킷 리슨을 하고 다른 쪽은 사킷 커넥션을 해요. 그래서 커넥션이 들어왔을 때 리슨한 사킷이 억셉트를 하고, 그러면 두 사이에 커넥션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 다음에 샌드 메시지, 리드 메시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리드나 라이트나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사킷을 크로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TCP/I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킷 API를 사용해서 사킷을 크리에이션하고 사킷 간의 커넥션을 이루고, 그 다음에 사킷을 통해서 리드 라이트 또는 샌드 메시지, 리시브 메시지를 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 사킷을 함으로써 우리가 랜 카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서비스를 보게 되면 CPU를 매니지하는 프로세스 매니저가 있고요. 메모리를 매니지하는 메모리 매니저, 그 다음에 디바이스를 매니지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또는 디바이스 매니저, 그 다음에 리얼타임 클락을 매니지하는 클락 매니저, 파일 시스템을 매니지하는 파일 매니저, 그 다음에 프로세스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그 다음에 머신과 머신 사이에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머신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그 다음에 유저를 갖다가 매니지하는 어카운팅 매니저 등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하나의 매니저로 구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이 피자를 먹을 때 피자를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피스 바이 피스, 그죠? 피스로 이렇게 나눠서 잘게 나눠서 그 잘게 나눈 피스를 갖다가 먹듯이, 우리도 이런 오퍼레이팅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많은 매니저를 사용해서, 그렇죠? 여러 개의 시스템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프로세스 매니저는 CPU를 매니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CPU는 굉장히 비싼 그런 디바이스죠. 그래서 이 CPU가 아무런 프로그램을 런하지 않고 그냥 아이들하게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갖다가 동시다발적으로 런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실행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하죠. 그래서 프로세스를 우리가 크리에이션을 하고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갖다 동시에 런할 수 있도록 이렇게 CPU를 관리하는 것이 프로세스 매니저예요. 그리고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프로그램이 런을 하는 것을 컨커런트 엑시큐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컨커런트하게 실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프로세스 간에 서로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프로세스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메시지 패싱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메시지를 패싱하는 그런 것들을 매니지하는 것이 프로세스 매니저예요. 그 다음에 메모리가 있죠. 메모리가 굉장히 가령 8GB의 메모리가 있는데, 한 프로세스가 그 메모리를 전부 사용하면 안 되겠죠.
요 프로세스를 요 메모리를 갖다가 좀 잘게 나눠서 그래서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나 또는 디바이스에게 그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엘로케이션을 해주고 또 그것을 다시 수거하는 그런 메모리를 매니지하는 메모리 매니저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는 버추얼 애드레스 스페이스를 매니지하거나 또는 피지컬 애드레스 스페이스를 매니지하고 그다음에 그 메모리를 갖다가 어떤 특정한 디바이스나 유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텍션을 해주는 그런 메모리 매니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바이스 매니저가 있어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통해서 디바이스를 매니지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사용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오픈, 리드, 라이트, 클로즈 패러다임을 통해서 이 디바이스를 사용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디바이스 매니저가 있겠죠. 그 다음에 클락 매니저, 우리가 클락이 있어요. 실제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매니지하는 클락이 있어서 지금 현재 시간이 얼마인지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클락을 매니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클락 매니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다 저장하거나 그것을 리트리브하는 그런 그러니까 디스크가 있을 때 그 디스크에 파일이라는 애브스트랙션을 갖다 적용해서 그 파일을 크리에이션하고 오픈하고 리드라이트하는 그죠? 그리고 클로즈하는 그런 파일을 갖다 매니지하는 파일 매니저가 있습니다. 물론 프로세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또 TCP/IP를 이용해서 리모트 호스트와 인터머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죠? 쉽게 얘기하면 사킷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사킷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저가 그죠? 유저가 하나의 유저가 아니라 여러 개의 유저가 이 머신에 들어와서 컴퓨터에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카운팅을 매니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매니저를 다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는 하이어라키컬 디자인을 사용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드웨어가 있으면 우선 메모리를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메모리 매니저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메모리 매니저를 이용해서 프로세스가 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 매니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간의 커뮤니케이션 또는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코디네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메시지 패싱이죠. 한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에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매니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우리가 가령 슬립 그러면 프로세스가 슬립 5 그러면 어떤 프로세스가 현재 실행을 멈추고 5초 동안 슬립하게 돼요. 잠깐 쉬고 있다가 다시 5초 후에 다시 프로세스가 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시간을 이용한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를 리얼타임 클락 매니저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디바이스를 매니지하는 디바이스 매니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TCP/I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머신과 머신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이 밑에 있는 파일 시스템, 인터머신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 매니저 등등 해서 하드웨어까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죠? 여기에 API가 제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뺀 그 나머지 레이어를 우리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제공하고 있고요.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API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내에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있죠.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하이레벨 랭귀지도 있고 또는 쉘 프로세스처럼 커맨드 인터프리터 등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아니에요. 가령 하드웨어 그러면 하드웨어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디바이스 드라이브를 통해서 매니지하는 그런 컴포넌트들이죠. 그래서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하드웨어를 매니지하고 또 애플리케이션에게 이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이 쉽게 이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중간 계층의 소프트웨어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이에 따라서 하드웨어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아니죠. 하이레벨 랭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짜고요.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시스템 서비스 또는 하드웨어 서비스가 필요할 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제공하는 API를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하이레벨 랭귀지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짤 때 사용되는 랭귀지입니다. 컴파일러는 그 하이레벨 랭귀지를 CPU가 직접 실행할 수가 없죠. 하이레벨 랭귀지를 컴파일을, 트랜슬레이션을 해서 로우 레벨 랭귀지, 즉 머신 랭귀지, 다시 얘기하면 CPU라는 디바이스가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랭귀지로 바꿔주는 것이 컴파일러예요. 뭐 윈도우 시스템이나 브라우저 이런 것들은 다 애플리케이션이죠.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서비스를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기능을 행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커맨드 인터프리터, 그런 쉘 프로그램, 쉘 프로세스도 역시 애플리케이션이죠. 그래서 쉘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다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도움이 필요할 때 시스템 콜 API를 부르게 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는 뭐 C 라이브러리나 Math 라이브러리처럼 애플리케이션의 일종이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이미 만들어진 이런 펑션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 C 라이브러리처럼 시스템 콜 또는 API를 부를 때 그 인터페이스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피컬 데스크탑, 이것도 마찬가지로 GUI죠. 그래서 유저가 더욱더 쉽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짜놓은 것이 바로 애플리케이션 GUI 프로그램입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는 스트래티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큰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할 때 마케팅 어널리시스, 디자인 어널리시스, 펑셔널 어널리시스, 임플리멘테이션, 그리고 테스트, 이렇게 5가지 프로세스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우리가 어그리어폰한 프로세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탑다운 디자인으로 뭔가 스트럭처한 디자인을 우리가 이용을 그래야 우리가 방대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현을 해야 되겠죠. 또 한편으로 그 서비스가 실제로 서비스를 할 때 어떤 필로소피를 가지고 서비스를 줄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령 프라이어리티를 가져서 어떤 유저에게는 더 많은 프라이어리티를 제공해서 더 빨리 돌게 하고, 또 어떤 유저에게는 로우 프라이어리티를 제공해서 좀 천천히 돌게, 이렇게 그 차이를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차례대로, 그렇죠? 도착한 차례대로 우리가 서비스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필로소피에 따라서 펄러시를 정할 수가 있는데, 가령 퍼스트 컴 퍼스트 서브,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서비스를 받도록 할 수도 있고요. 라운드 로빈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골고루 시간, 타임 쉐어링을 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 필로소피를 정해지면 펄러시를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펄러시에 맞도록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first come first serve는 가령 링키드 리스트로 구현을 한다든지 하는, 또는 last in first come, 그렇죠? FIFO, 그러니까 스택으로 또는 큐로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겠죠. 그런 디자인 메커니즘을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어떤 스페시픽한 하드웨어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를 구현할 필요도 있겠어요. 가령 우리가 예를 든자면 어떤 컴퓨터에, 그렇죠? I/O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퍼리퍼럴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포트가 있고, 그 퍼리퍼럴 디바이스를 포트에다 연결을 했을 때, 그러면 그 포트가 여러 명의 유저가 그 포트를 이용해서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필로소피를 갖게 할 수 있냐면 페어니스로 갖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페어하게 그 I/O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요구한 사람이 먼저 서비스를 받도록, 즉 first come first serve의 팔러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false in false come, 그렇죠? queue를 사용하면 되겠죠. 예, queue라는 것은 어떤 리퀘스트가 맨 뒤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실행이 맨 앞에 있는 것이 먼저 실행이 되는 것이 queue죠. 그래서 queue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mplementation은 C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파티션을 먼저 해서 조그맣게 굉장히 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큰 태스크를 조그맣게 파티션으로 만든 다음에 그 각각의 파티션에 해당되는 펑션을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데, 개발을 하는데, 그런데 그 서비스를 줄 때 우리가 어떤 필로소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서비스를 할 건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 데이터 스트럭처, 소프트웨어 데이터 스트럭처가 필요한지, 그죠? false come, false serve, stack 또는 queue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만일에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면 그 하드웨어를 디자인함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또는 필요로 하는 그런 오퍼레이팅 시스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서비스, 즉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여러분이 개발할 때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것은 concurrent execution, 즉 동시다발적으로 실행되는 그 많은 이벤트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런을 하다 보면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아니죠. CPU의 유틸리티를 더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다발적으로 실행을 시켜요. 그렇죠? 지금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디스크 액티비티, 그러니까 디스크를 동시다발적으로 읽는다든지 또는 메시지를 동시다발적으로 보낸다든지, 그렇죠? 메모리를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concurrent 액티비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디바이스가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인터럽을 걸어서, 그래서 인터럽 핸들러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멀티플 프로세스하고 그 다음에 인터럽 핸들링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동시다발적인 그런 실행, 즉 concurrent execution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고 거기에 항상 염두를 둬야 돼요. 만일에 그런 동시다발적인 액티비티를 잘 처리를 하지 못하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크래시가 일어나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콜랩션이 되고 또 크래시가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염두를 둬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멀티플 액티비티를 프로그램하는 그 프로그램마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싱크로너스 이벤트 루프, 에이싱크로너스 이벤트 핸들러, 그 다음에 컨커런트 엑시큐션,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로너스 이벤트 루프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큰 while 루프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클락을 업데이트 해야 되는지 보고 타임 오브 데이 클락을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령 스크린이 타임아웃이 됐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타임아웃이 됐으면 스크린을 턴오프를 하고, 스피커 볼륨이 푸시됐으면 볼륨을 어드저스트하고, 텍스트 메시지가 도착했으면 그 텍스트 메시지를 유저에게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디스크 블락을 읽어서 그 데이터가 도착을 했으면 그 데이터를 유저에게 딜리버리를 해주고, 메시지가 도착했으면 그쵸? 예, 그 메시지를 유저에게 딜리버리를 해주고 하는 그런 액티비티를 갖다가 이렇게 큰 while loop 안에, 그쵸? 이벤트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일어났으면 그 이벤트를 처리해주고, 이벤트가 일어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하고, 그러면 일어났으면 처리해주고 하는 이런 if 스테이트먼트를 갖다가 계속해서, 그쵸? 큰 while loop 안에 넣어서, 그래서 싱크로너스하게 이벤트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요. 가령 내가 지금 텍스트 메시지가 도착을 해서, 그래서 그거를 유저에게 전달하는 도중에 디스크에서 데이터가 읽혔어요. 또는 랜 카드에 메시지가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빨리 그 디스크 블락이나 리드한 디스크 데이터나 또는 읽어드린 리시브한 그 데이터를 빨리 유저에게 보내주지 않으면 그 다음 데이터에 의해서 오버리튼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금 텍스트를 갖다가요, 지금 프로세스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이벤트를 처리할 수가 없죠. 이게 프라이어리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를 먼저 체크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벤트가 먼저 처리가 되고 다른 이벤트는 나중에 처리가 돼요. 우리가 사실은 일어난 순서대로 빨리 먼저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프라이어티가 높은 이벤트를 먼저 처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싱크로너스 이벤트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순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굉장히 CPU가 inefficient하게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드리노 같이 아주 작은, 그래서 아주 태스크가 하나 또는 두 개, 뭐 10개 이내의 태스크를 우리가 프로세스 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싱크로너스 이벤트 루프를 사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디바이스가 컴퓨터 내에 있고, 그 각각의 디바이스가 자기가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 가령 랜 카드에서는 메시지가 도착했다든지, 그렇죠? 또는 디스크에서는 디스크 리드를 한다든지 라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이벤트가 에이싱크로너스하게 일어났을 때, 그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핸들러, 디바이스 핸들러를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핸들러겠죠. 그거를 실행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에이싱크로너스 이벤트 루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메커니즘은 인터럽이죠. 그래서 각각의 디바이스, 서비스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서비스가 필요한 그런 디바이스가 인터럽을 걸어서 그 인터럽 핸들러로 가서 그 인터럽 핸들러가, 여기의 경우는 네트워크 핸들러가 되고, 메모리의 경우는 메모리 핸들러가 되고, 디스크의 경우는 디스크 핸들러가 되겠죠. 뭐 볼륨 핸들러 이렇게 되는데, 이런 핸들러를 런함으로써 우리가 에이싱크로너스하게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필요한 서비스를 실행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럽 핸들러겠죠. 그 인터럽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CPU에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동시에 런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동시에 런을 할 때는 그 애플리케이션이, 그렇죠? 유저 스페이스를 듀플리케이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개의 유저 스페이스가 동시에 런을 하게 됩니다. 유저 프로그램이. 그러면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이 자기 나름대로 뭐 디스크에다가 리드 라이트를 한다든지, 또는 네트워크에서 메시지를 리시브 한다든지 센다든지, 이런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컨커런트하게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어떻게 그것을 핸들하는지가 굉장히 큰 관건이고요. 우리가 제대로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커럽션 되고, 나아가서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크래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챕터 5, 6, 7, 8에서 그 컨커런트한 엑시큐션을 어떻게 프로세스를 하는지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